설탕이 우리 이제 탄수화물의 이제 대표다라고 사실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소금을 좀 먹으면 그 단계 당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듭니다. 금단 증상까지 내가 겪으면서도 꼭 설탕을 끊어야 된다 이럴 만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해서 안 당겨지면 그건 스트레칭이 아닌가요? 그렇지 않습니까? 햄버거가 가장 이제 균형 잡혀져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우리가 식단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왜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건가요? 소금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진행을 이제 해보면요. 이 소금하고 엄청 적기면서도 친한 친구 설탕이 있는데요. 이 설탕의 단맛을 더 많이 내려면 소금을 또 삭히면은 훨씬 더 달아지고 그죠? 짜고 달고 이런 이제 좀 반대되는 건데 이 설탕이 또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이 선수들 막 운동하고 나면 단 거도 엄청 땡길 것 같은데 우리도 스트레스 받으면 단 게 막 땡기니까 어떻습니까? 너무 불편해요. 무슨 말이냐면 선수들의 간식이라고 하는 것들 또 자주 먹는 프로틴들을 보면 너무 많이 첨가되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. 근데 요즘은 저한테 자랑하듯이 막 이렇게 자기가 뭘 발견했는데 이건 설탕이 제로다. 단백질 제품에 네, 제품에. 네. 근데 이렇게 막 오면 저는 보고 있으면 여기에 스크롤러스 들어있고 그건 괜찮잖아라고 하는데 설탕의 이만큼의 몇백 배를 내는 제품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. 원장님은 설탕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? 네, 저는 뭐 확실하게 설탕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설탕 안 들어가 있는 음식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바깥에서 음식을 먹으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. 이 외식이라는 게 참 위험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는데 설탕을 끊으라 그러면 이게 물론 환자니까 끊긴 하겠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? 밖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뭐 학교나 이런 기숙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끊기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죠.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평가를 받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고 나면 안 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필사적으로 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.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요. 설탕이 우리 이제 탄수화물의 이제 대표다라고 사실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뭐 케토플루라든지 뭐 케토레시 뭐 이런 피부의 질환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. 그럼 갑자기 팍 끊으면은 무슨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? 몸에 해로운 걸 너무 많이 먹다가 이걸 이렇게 살짝 덜어냈을 때 내 몸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. 그거는 설탕이 몸에 좋은 건데 그걸 끊어가지고 내 몸에 지금 래시가 생긴 게 아니라 내 몸의 장이 원래 안 좋았는데 이게 갑자기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장 내 세균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났잖아요. 그럼 얘네들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. 거기에 이제 장벽이 또 약해져 있고 이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염증 같은 것들이 몸에 쫙 나오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 도파민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, 당에. 그러니까 금단 현상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몸을 해치는 거에 동안 중독되어 있어서 지금 겪게 되는 일이지 설탕이 건강한데 그걸 끊어서 생긴 일은 아니죠.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친구를 찾습니다. 소금을 찾아요. 소금을 좀 먹으면 그 단계 당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듭니다. 금단 증상까지 내가 겪으면서도 꼭 설탕을 끊어야 된다. 이럴 만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뭐 검사하면 뭐 좋은 게 이렇게 변하거나 뭐 되는 게 있습니까? 그럼요. 엄청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죠. 해보셨잖아요. 그 피 검사 같은 걸 해보시면 여러 가지 증 지표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돼요. 설탕 하나 끊는 것만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더라도 뭐 두통이 늘 있다든지 입안에 구내염이나 감기가 잘 걸린다든지 염증이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도 설탕을 끊어보시면은 확실히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실제로 피 검사를 해봐도 CRP 같은 염증 지표나 백혈구 수치라든지 그리고 뭐 혈액 지표들 되게 많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수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개선됩니다. 네,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건강을 지키는 거에 가장 기본이 스트레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운동에서도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중요합니다. 전제 조건이 있죠.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은 스트레칭을 잘 해야죠. 잠을 잘 자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스트레칭 한 효과보다 더 좋다. 스트레칭보다 잠 잘 자는 게 더 좋다. 중요하다. 말 그대로
관절 스트레칭을 할 거냐, 근육의 스트레칭을 할 거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. 두 분야를 다 해야 되는데 거기도 순서가 있어서요. 그 순서들을 홈트라고 해서 영상을 보면,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이 눈이라는 게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것처럼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. 스트레칭은 기본을 더 중요시하게 하고 조금 세분화해서 머리부터 내려온다? 이런 걸로 되게 논쟁이 많거든요. 혹시 어떻게 뭐가 더 좋으실 거 생각하세요? 아니, 스트레칭 하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좀 당겨지는 거 이상으로 당겨지는 뭐 그런 게 스트레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.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해서 안 당겨지면 그건 스트레칭이 아닌가요? 그렇지 않습니까? 왜냐면 뭐 단어 그 자체가 스트레칭 왠지 뭐 팍 당겨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그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게, 고무줄이란 걸 했을 때 당겨졌잖아요. 적절한 당겨졌잖아요. 그러면 그걸 좀 더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오면 또 그만큼이 더 늘어나 버려 있잖아요. 그걸 하기 위해 또 그 스트레스를 늘리기 위해서 또 더 큰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건 계속 스트레칭을 한다는 건 뭔가를 더 계속 늘린다는 개념도 있을 건데, 느리고 느린다.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사실 우리가 뭐 질병이라는 것도 관절에 이제 인대가 너무 스트레칭이 많이 되고 이 관절에 인대가 손상이 돼가지고 생긴 여러 가지 문제, 특히 이제 척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장님은 또 원장님 나름대로 또 치료 방법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? 물론 스트레칭도 중요하고 너무 많이 이제 사용을 해서 늘어나 있는 인대를 좀 어떻게 뭐 수리, 뭐 치료, 뭐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또 하게 됩니까? 인대에는 인대 강화, 프롤로 치료를 하고 있고, 그리고 그 인대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배경에 대한 접근을 더 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된다.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칭이다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스트레칭을 할 때 이제 자신의 가동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벗어나는 걸 자꾸 반복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. 모든 관절마다 해부학적인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좀 지나치게 그걸 넘어서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 뭐 요가 같은 거를 좀 너무 이렇게 극단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너무 가동 범위를 벗어나는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. 운동하기 전후 스트레칭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럼 운동하기 전후의 식단 뭐 이런 것들도 좀 다릅니까? 아침에 고기를 구워 먹는 집이에요, 저희는.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뭔가 자꾸 다른 게 생각나요. 근데 아침에 딱 고기만 담백하게 구워 먹는 거예요. 저 제 라이프 스타일 아니까. 또 논문도 보면 아침에 고단백을 먹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논문들도 많거든요. 그런 측면으로 보면 또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운동 후에는 좀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탄수화물 정도는 저도 먹는 편인데요. 저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는 않는 편입니다. 하루에 뭐 한 공기 정도를 나눠 먹는다든지, 아니면 운동 끝나고 좀 섭취를 한다든지, 좀 절반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케이스고요. 그러면 단백질을 주로 뭐 이렇게 고기로 섭취를 하시나요? 보통은 계란으로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방목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찾아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. 그 외적으로는 좀 좋은 프로틴을 좀 찾아요. 제가 운동을 지도하면서 정말 수많은 보충제들을 봐왔지만 단백질에 대해서 좀 집착이 좀 있어요. 좋은 단백질을 먹는 거. 저는 고기 아니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파우더, 간편하지만 찾는 길이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좀 먹는 편입니다. 영양 성분을 딱 따져보면은 이제 여러 음식들을 두고 이제 측정을 했을 때 햄버거가 가장 이제 균형 잡혀져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. 그 음식들이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의 비율이 뭐 아주 적합하게 딱 잘 맞아져 있다 이런 건데, 우리가 보통 인스턴트 그럼 대표가 햄버거고 인스턴트는 굉장히 나쁘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식단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왜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건가요? 아니, 그런 실험에서는 어떤 탄수화물이 들어있는지, 어떤 단백질이 들어있는지, 어떤 지방이 들어있는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. 그냥 그 비율만 따진 거죠.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3대 영양소가 탄단지인데 그 안에 어떤 성분으로 탄단지 비율을 구성할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내가 뭐 탄수화물 같으면 포도당으로 먹을 건지 과당으로 먹을 건지, 단백질 같으면은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이게 또 동물성으로 먹을 건지 식물성으로 먹을 건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거고,
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? 포화지방, 불포화지방, 오메가3, 6, 9도 있고 트랜스지방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는 걸 먹느냐는 거죠. 거기에 이제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패티가 언제 구웠는지도 알 수가 없고 방부제나 아니면 다른 식품 첨가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. 식품 그걸 보존하기 위해 또 그냥 보존제도 있을 거고. 그 보존제를 많이 먹으면은 또 여러 가지 질병 생길 수 있잖아요. 뇌 발달에도 영향을 주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인스턴트로는 그 영양 성분만 따지면 안 돼요. 음식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일단은 제외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안에 구성 성분들이 어떤 건지도 좀 세세하게 좀 잘 알고 조절을 하면 좋겠다.